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톡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북한 전술 핵무기를 앞세운 대남 간접 침략 본격화하나라는 주제로 방송하겠습니다.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알차고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북한 노동당 총비서인 김정은은 지난 6월 21일부터 23일간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전술 핵무기를 앞세운 대남 간접 침략을 본격화할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북한은 이 회의에서 북한군 총참모장 리태섭이 남한의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이 포함된 작전 상황판 옆에서 북한군 전방 부대에 추가된 작전 임무와 수정된 작전 계획, 그리고 이를 수행할 부대 조직 개편 상황 등을 김정은에게 보고하는 장면을 연출하여 공개했습니다. 이번 의도된 연출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의 최종 목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한 이후 사용할 대남 핵 전략 옵션 중 중요한 카드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전술 핵무기를 이용한 대남 선제 핵 공격 및 핵 억지력을 공공연히 주장하며 북한의 의도와 요구 조건을 남한 정부와 사회에 관철시키려는 것이죠. 이러한 옵션은 북한 지도부가 핵 개발 계획 단계부터 구상한 핵심 전략 카드였겠지만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기념식과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 그리고 올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군 90주년 행사를 이어가며 노골화되었습니다. 김정은은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의 무력은 우리 시간표대로 우리 식대로 강화되었다고 호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차 당대회 총화 보고에서는 핵무기의 소형 경량화, 전술 무기화를 보다 발전시켜 현대전에서 작전 임무의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라 여러 가지 수단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술 핵무기 개발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또 올 4월 17일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주관한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시험 발사 관련 기사에서 당 중앙의 특별한 관심 속에 개발되어 온 이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체계는 전선 장거리 포병 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양화를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4월 25일 김정은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전쟁 방지라는 첫 번째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 없으며 둘째 사명인 선제 핵 공격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핵 선제 공격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기사에서 김정은이 인민군 전선 부대들의 작전 임무에 중요한 군사행동 계획을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당 중앙의 전략적 기도에 맞게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가일층 확대 강화하기 위한 군사적 담보를 세우면서 나타난 중대 문제를 심의하고 승인하면서 이를 위한 군사조직 편제 개편안을 비준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김정은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하에 개발된 전술 핵무기를 전방 포병 부대 배치와 함께 전술핵 사용을 위한 임무 추가 및 작전 계획을 수정하고 이를 담당할 해당 부대 조직을 증편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 계획에 맞춰 변해가는 국제 정세에 따라 단계적 전술 목표를 변경해 가면서 핵무기 보유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정치 군사적 이익을 편취하려는 의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이 같은 시도는 더 잦은 빈도로 더 높은 강도로 노골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왜 뻔히 수가 읽히는 책략을 지속 반복하여 사용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상대인 우리가 북한의 의도대로 쉽게 응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책략을 구사할 때마다 여야, 보수, 진보 진영이 충돌하여 국론을 분열시켰고 한미 간의 갈등으로 동맹 약화를 초래했습니다. 더하여 북한이 요구하면 그들의 의도에 맞는 이른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하면서까지 응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전의 대북 정책 문제점을 되짚어 볼 것과 향후 더 노골적으로 가해올 북한의 전술핵 협박을 통한 대남 간접 침략의 무력화를 위한 두 가지 방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즐겨 사용하는 강대강 맞대응 전략입니다. 이는 최근 북한이 4종류의 미사일 8발을 동시에 발사한 것에 대한 우리의 미사일 8발 맞대응 발사 전략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개념이 아닌 북한의 취약한 경제력을 겨냥해 대응한 전략으로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군사 도발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입니다. 북한은 아직 무력을 사용한 추가 재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 우세한 경제력을 이용한 재래식 군비 경쟁으로 유도하려는 우리의 전략적 의도를 간파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7차 핵실험 시에도 이에 필적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북한 지도부에 심리적 타격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전략 성공의 대전제는 굳건한 한미동맹이 필수이며 여야 및 국민의 통합된 지지가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시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고도의 심리전으로 자신의 의도를 감춘 채 이번처럼 남한 지역의 작전 지도를 펼쳐놓고 협박하는 형식의 고질적인 나쁜 버릇을 고치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즉 인질범의 무모한 협박에 무조건 끌려가기보다 때론 무관심으로 대응해 진지한 협상 상황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전략인 것이죠. 지난 5년간 보여준 우리의 대응은 북한이 의도한 것 이상의 지나친 양보와 저자세로 일관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평화파리와 대화 만능주의에 빠져 북한의 핵 고도화도 막지 못했고 고질적인 나쁜 버릇 역시 더 고착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물론 무시 전략이 북한을 자극하여 순간적으로 도발의 강도를 높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굴복한다면 우리는 북한의 핵 인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 핵 인질의 대상은 진보, 보수, 여야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당, 초진영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때 북한은 핵 인질극을 멈출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해 인내와 단합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부서에서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영속성 유지라는 대명제하에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강대강 전략과 무시 전략을 지혜롭게 혼용하길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는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톡 아줌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